혹시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데 병원 치료가 별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요?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 10분 안에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 하루에 2동작만으로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든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비결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는 뻐근하고 무릎은 시큰거리며 계단 앞에 서면 숨부터 고르게 되는 자신을 보며 이대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함께 수술이나 약물 없이 몸의 자연 회복력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통증을 이겨내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겁니다. 병원에서 다 해봤는데 왜 안 나아지죠?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5가지 방법을 통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허리와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 허벅지 앞 근육 마사지. 2. 하체 안정에 중요한 발바닥 아치 지압법. 3. 척추 긴장을 푸는 무릎기 오금 자극. 4. 혈액순환을 돕는 종아리 마사지. 5. 효과를 배가시키는 3가지 생활 습관. 모두 하루 5분, 여러분의 손끝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지팡이를 놓고 계단을 오르거나 손주와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설 수 있게 된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장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와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인 허벅지 앞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걷는 동안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원인은 의외로 허벅지 앞 근육, 즉 대퇴사두근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과 무릎을 잇는 다리의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부위가 뭉치거나 짧아지면 허리는 앞으로 당겨지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하체 전체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허벅지 근육 약화로 인한 불균형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근육을 풀어주면 하체 전체의 균형이 바로 잡히고 허리와 무릎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바로 위에서 손바닥 한 뼘 정도 위쪽 부위를 찾아주세요. 그 부위를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문지르며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내쉴 때는 손의 움직임에 더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3에서 5분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반복합니다. 마사지 전후로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그 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손끝으로 몸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한 예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는 시니어분들은 이 마사지를 2주만 꾸준히 해도 앉았다 일어설 때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십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거나 주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시작하시고, 유난히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가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부위는 손가락 끝으로 꾹 눌러 5초간 유지해 보세요.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체의 중심 허벅지 근육부터 풀어주는 것이 통증 완화의 첫걸음입니다. 75세 강정의 어르신은 허벅지 마사지를 2주일간 5분씩 실천한 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체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발바닥 아치 지압법입니다. 혹시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종아리가 당기듯 불편하거나 걷는 도중 발바닥에 찌릿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발바닥 아치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몸 전체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자연적인 곡선 아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아치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걷고 서는 모든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 이 아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충격이 고스란히 발목, 무릎, 골반까지 전달되며 하체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통증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 통증의 원인이 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주사나 물리치료를 받아도 한동안만 나아지고 다시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발바닥 아치 지압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발바닥 중앙 가장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핵심 지압 부위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채 3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빼며 떼어줍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발바닥 전체를 둥글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조금 더 천천히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해 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지압을 할 때 호흡도 함께 해주세요. 숨을 들이쉬며 준비하고 내쉴 때 자극을 주는 리듬으로 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팁은 지압 전에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족욕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주면 지압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골프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발바닥을 올려 좌우로 굴려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극하면 무리 없이도 꾸준한 지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을 자극하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을 넘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염증과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신의 피로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로 감각이 둔한 분이나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지압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압법은 단순히 발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발의 아치를 살리는 이 작은 실천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하체 전체를 안정시켜주는 핵심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발바닥을 가만히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감각이 둔한 부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발바닥에 보내는 관심이 여러분의 하체 건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78세 유병선 어르신은 아침마다 발바닥을 5분간 자극한 후 오랜만에 장을 직접 보러 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 긴장을 풀어주는 무릎 자극입니다.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아침에 허리를 펼 때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 부르며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주요 혈자리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무릎과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등과 허리를 따라 이어진 방광경 경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오금을 자극하면 허리 근육의 긴장을 함께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무릎 뒤 오금은 하체와 척추를 동시에 조율해주는 중요한 교차점인 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리면 무릎 뒤쪽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오목한 부위가 자극할 지점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빼며 손을 떼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엄지나 검지를 사용해 무릎 귀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도 호흡을 함께 맞춰보세요. 들이쉴 때 근육을 이완하고 내쉴 때 자극을 주는 리듬으로 진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외출 전 이 동작을 해주시면 척추의 긴장이 완화되며 허리를 곱게 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 자극은 허리뿐 아니라 무릎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릎 안쪽의 순환을 개선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무릎 뒤에 이물이 있거나 정맥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강한 압력은 피하고 부드러운 마사지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또한 자극 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 근육을 이완시킨 후 시작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바로 무릎 뒤 오금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이 회복을 기다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작은 자극 하나가 허리와 무릎, 그리고 하루의 컨디션을 놀랍도록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단 5분,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움직임에 새로운 자유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순자 어르신은 오금 자극 후 허리를 펴고 오랜만에 산책길에 나설 수 있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다리 전체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계신 후 다리가 땡기고 붓는 느낌을 자주 받으셨죠. 그럴 때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심장에서 먼 다리 아래쪽에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종아리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붓기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쉽게 누적되고 심하면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바로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도록 해주세요. 먼저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을 1에서 2분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 끝이나 주먹을 가볍게 종아리 중앙을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너무 세게는 말고 손주등을 토닥이듯이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사지 중에는 깊고 편안한 호흡도 함께 해주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종아리를 감싸듯이 이완하고 내쉴 때는 그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혈류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한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종아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싸거나 족욕으로 근육을 미리 이완시켜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종아리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눌렀을 때 유난히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피로와 노폐물이 쌓인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 부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눌러가며 하나, 둘, 셋, 들이쉬고 넷, 다섯, 쉬엄 리듬을 따라가 보세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따뜻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종아리 바깥쪽을 따라 손가락으로 지그재그로 문질러 주세요. 이 부위는 혈관과 림프관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순환을 자극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종아리 근육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주물러 주듯 짜면 근육 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향은 항상 발목에서 무릎 쪽, 즉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요령을 더하면 단순한 마사지도 훨씬 시니어에게 맞는 전문적인 셀프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병이 있거나 하지 정맥류 증상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부드럽게 시행하시고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는 자극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종아리 마사지 하나로 붓기 완화, 혈액순환 개선, 발리 피로 해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하루 5분 여러분의 손끝으로 이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를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74세 임태성 어르신은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 밤마다 반복되던 다리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5번째는 마사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허벅지, 발바닥, 무릎기, 종아리를 자극해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풀어주셨다면 이제는 몸속 깊이 회복력을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건강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혹시 스트레칭이나 족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첫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은 기상 직후에 가장 뻣뻣하고 긴장돼 있습니다. 이때 단 5분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침대에 누운 채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기지개를 켜듯 10초간 늘려주세요. 이 동작 하나로 몸 전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관절의 유연성도 회복됩니다. 그 다음은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허리와 골반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족욕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냉기를 발에서부터 풀어주는 족욕은 시니어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족욕은 단순한 발 담그기가 아닙니다. 피부 온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숙면까지 도와줍니다. 발목까지 잠길 정도 따뜻한 물에 소금 1스푼 또는 생강 조각 2개를 넣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보세요. 특히 잠들기 전 족욕을 하면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며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족욕 후에는 종아리 마사지를 함께 해주세요. 근육이 이미 따뜻하게 풀어진 상태에서 자극이 더 깊이 전달되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신선한 식단입니다. 식습관은 단순 영양 공급을 넘어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회복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녹황색 채소,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차나 구기자차처럼 따뜻한 성질의 차는 몸속 냉기를 없애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음료입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짠 음식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소화가 잘 안 되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는 죽, 미음, 된장국 등 부드러운 형태의 건강식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읽기라도 꼭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곁들이고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특히 하루 6에서 8잔의 따뜻한 물은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장 기능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이 3가지 습관을 하루 일과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아침 스트레칭 기상 직후 5에서 10분, 자기 전 족욕 약 10에서 15분 정도, 신선한 식단 하루 한 끼 이상으로 실천합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따뜻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 몸속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우고 지금까지의 마사지 효과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한 달만 지나도 내 몸이 더 가볍고 활기차고 건강해진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리와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5가지 방법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몸을 어루만지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 영상과 함께 해보세요. 지팡이 없이 걷고 손주들과 함께 뛰놀고 일상 속 자유로움을 되찾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혹시 요즘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